예, 단어의 분류, 품사론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품사론이라고 붙여놓은 거는 제 이제 명칭, 편의상으로 붙여놓은 명칭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품사입니다. 우리 한국어 문법의 품사는 총 9가지가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영어에는 몇 개? 8개가 있죠. 근데 한국어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 없는 한 가지는 누군가요? 예, 그건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사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같은 것들끼리 분류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문법적으로 같은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얘 단어의 의미나 그런 것들끼리 묶어놓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단어를 이 단어의 의미, 단어의 실제 의미와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어놓은 것들은 우리가 어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휘집 이런 거 여러 번 보셨죠? 그래서 어휘랑 품사는 다른 겁니다. 어디에서 달라요? 문법적으로 같은 것들끼리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문법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형태 변화 여부입니다. 형태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면 가변어,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변어고 변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변어입니다. 가변어에는 용언, 서술격조사, 이다와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자,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기능에서는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데 선생님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건 어휘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 의미는 뭘까요? 당연하게 우리는 지금 문법적으로 같은 것들끼리 분류한다고 했으니까 이 의미는 문법적인 의미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문법적 의미가 있으면 다른 의미도 있나요?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중에 공부할 때 형태소 단원에서는 실질 형태소 그리고 형식 형태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어휘 형태소, 문법 형태소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가 있는데 체언에 해당하는 거는 명사, 대명사, 수사까지고요. 용언에 해당하는 건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수식언에 해당하는 건 관형사와 부사, 그리고 관계어는 조사 하나, 독립언에는 감탄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체언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체언은 몸체자와 말씀 원자를 쓰고 있어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자, 철수가 밥을 먹다라고 했을 때 요 철수, 밥 이 두 개가 이 문장에서 주어 그리고 목적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먹다는 동사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는 이제 서술어 이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에서 서술해주는 말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영어에서는 동사라고 보통 하지만 우리는 서술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철수와 밥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다? 체언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체언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언은 조사와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철수가, 밥을 이런 녀석들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럼 조사는 뭔가요? 조사는 여기 쪽에서 이 뒤에 쪽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녀석들이 조사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기 위해서는 체언에 조사가 더한 형태로 나와 있겠구나. 그럼 이 둘은 합쳐서 하나의 문장의 성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즉 불변어라는 말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용언과 서술격조사이다라는 녀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불변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철수에서 철수 이렇게 변화한 것은
이게 변화한 게 아니에요. 방금 변화한다고 말을 했지만 이게 변화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말이에요. 철수에서 철수로 이 시옷에서 쌍시옷으로 이제 변화한 것이 아니고 시옷에서 쌍시옷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예 다른 것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거의 체언의 특성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형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관형사라고 하는 녀석은 체온을 꾸며주는 녀석인데요. 여기에는 헌집, 새 집에 있는 이 헌, 새 이런 녀석들 우리가 관형사라고 합니다. 관형사를 기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집 줄게 집다오 이렇게 썼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 줄게 집다오. 그러면 요건 없는 거고 요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 줄게 집다오 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지워보는 거예요. 무슨 집? 아, 헌집 줄게. 무슨 집? 아, 새 집을 줘. 이런 식으로 이 집이라고 하는 체언에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즉 체언의 의미를 수식해주는 겁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가 관형사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런 체언의 종류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볼 건데 명사는 이름명의 말씀사자를 씁니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라고 해서 이름 명자를 쓰는데 여기는 사과, 구름, 책상 이런 녀석들을 명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류에는 추상명사, 구체명사가 있어요. 추상명사와 구체명사는 여기 있는 사랑과 심장 같은 겁니다. 사랑은 우리 현실 세계에 딱 집어서 뭔가 하나로 존재하는 녀석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추상적이다라고 부르고 그럼 추상적인 것을 지시하는 걸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부르고 심장처럼 이 세계에 딱 집어서 하나로 존재하는 것 그런 걸 우리가 구체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처럼 딱 집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구체명사라고 한다. 그리고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있는데 자립이라고 하는 거는 홀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의존은 홀로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밥,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인데 첫 번째 밥은 밥 혼자서 쓸 수 있어요. 즉 다른 말에 수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선생님 체언은 관형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말에 힌트가 있는 건데 받을 수 있다란 받아야 한다. 이 둘이 같은 말일까요? 아니죠. 이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거랑 받아야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수업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건데 안 받으면 큰일이 나죠. 그러니까 수업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밥을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의존명사 같은 애들은 수식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자, 체언은 누구의 수식, 꾸밈을 받는다?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의존명사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다? 관형사의 수식이 반드시 필요한 명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먹을 것, 먹을 만큼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철수, 사람과 같은 애들은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라고 부르는데 고유명사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딱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수는 세상에 많죠. 그런데 실제 뭐 어디 뭐 경기도 구리시 어디에 사는 어느 아파트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에 다니는 철수는 단 한 명이에요. 단 한 명입니다. 우리가 철수를 뭐 철수는 많은데 이렇게 기억하는 거는 철수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철수를 많이 봐서 그렇게 보통명사처럼 느끼는 것인데 철수와 같은 사람의 이름과 같은 것들은 고유명사입니다. 비슷한 것들은 뭐 삼성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서울대학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삼성 하면은 우리가 바로 삼성 회사가 생각이 나고, 서울대학교 하면은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1등인 대학교가 생각이 나죠. 서울대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딱 하나 존재하는 명사, 그런 걸 고유명사라고 하고, 사람처럼 일반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걸 우리가 보통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한 명을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여럿을 일반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명사인데요. 대명사는 대신하다 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인데, 주로 기억해 줄 만한 녀석은 인칭대명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뭐 미정칭, 부정칭, 혹은 뭐 처소대명사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뭐 굳이 기억하지 말도록 합시다. 얘 정도만 우리가 잘 알아줘도 돼요.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인데, 첫 번째 나, 우리, 저희 이런 녀석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첫 번째 사람을 포함하는 명사라고 해서 대명사라고 해서 1인칭 대명사라고 부르고 있고, 너, 그대, 너희와 같은 녀석들은 나와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지칭한다, 두 번째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해서 2인칭 대명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들, 저들, 나와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랑 대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끼어들면 야, 제3자는 빠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녀석들 우리가 3인칭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곳, 그곳, 저곳, 이 녀석, 저 녀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굳이 기억하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 풀고 차차 공부해 나가면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사입니다. 수사는 셀 숫자를 쓰는데, 숫자 할 때 그 수 맞습니다. 자연수, 정수, 뭐 무리수, 유리수 이런 수를 나타내는 건데, 사물의 양이나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하나, 둘, 셋, 넷은 순서 아닌가요? 뭐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거는 이제 한두 세라고 해서 뒤에 관형사로 쓰인 건데, 여기에서는 딱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몇 개야 하면은 넷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순서는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1, 2, 3,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건데, 이거 띄어쓰는 거 아닙니다. 제3자. 예, 여기서 이렇게 띄어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붙여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어입니다. 관계어는 굳이 한자 풀을 적어놓지 않은 이유는 일단 생긴 것부터 좀 어렵게 생겼고, 관계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더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어는 그냥 관계를 맺어준다. 근데 그냥 관계가 아니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준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말이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조사를 격조사, 접속조사라고 말을 하는데, 의미를 더해주는 건 우리가 보조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조는 도울 조자인데, 이 녀석은 체언과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체언과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철수가 친구의 밥을 먹었다. 여기서 체언을 찾아보면 철수, 친구, 밥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가, 의, 을 이 녀석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 조사가 되는 겁니다. 왜요? 체언 뒤에 붙는 거는 전부 다 조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철수가 먹은 거니까 철수가는 문장에서 뭐가 돼요? 주어가 됩니다. 철수가 밥을 먹은 거니까 목적어가 되는데,
그냥 밥이 아니라 친구의 밥이에요. 친구의 밥이에요. 아, 이런 밥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네요. 그러면 관형사가 아니고 관형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조사들이 문장에서의 자리, 즉 격을 결정해주고 있는데, 이런 격을 결정해주는 조사를 우리가 격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체언 뒤에 붙어서 문장에서의 자격을 결정해주는 조사인데, 종류에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인용격조사가 있는데, 인용격은 잠시 빼두시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녀석들은 앞에 있는 것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의 문장은 주어가 있고, 그 다음 목적어가 있고요, 서술어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봤을 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관형어 이런 녀석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부사어 이런 녀석들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어 이런 녀석들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치에 들어가는 그런 격을 만들어주는 조사가 누구다? 격조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주격조사는 그럼 뭐겠어요?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주어라는 격을 만들어주는 조사고, 목적격조사는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관형격조사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부사격조사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복격조사는 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서술격조사는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주격조사는 이, 가, 그리고 깨서, 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에서는 조금 이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서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인데, 왜냐면 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신제품을 만들었다. 자, 여기서 주어 누구죠? 이가가 없는데요.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가 만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와 같은 어떤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가 들어오면은 이 에서가 주격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항상 에서는 주격조사겠네요? 그런 건 아닌 게, 내가 집에서 밥을 먹었다. 집에서 밥을 먹었네요. 그럼 집에서는 뭐겠어요? 어떤 장소입니다. 즉 단체가 아니죠. 장소예요, 장소. 이 주어는 뭐예요? 내가 먹은 거니까 나죠. 그럼 집은요? 아, 내가 먹은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이때 에서는 그럼 뭐로 쓰인 거예요? 부사격조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부사격조사로서의 에서가 있는데, 이게 주격조사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지, 에서가 애초에 주격조사다 이렇게 접근하면 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격조사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이, 가, 깨서 에서가 있다. 선생님이 밥을 먹었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할아버지께서 밥을 드셨다. 우리 회사에서 밥을 먹었다. 우리 회사에서 밥을 먹은 건 아니죠. 우리 회사에서 신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쓰인 게 주격조사들입니다. 그 다음 목적격조사인데, 목적격조사에는 을과 를이 있어요. 밥을 먹었다라고 할 때 그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녀석들이고, 관형격조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무엇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체언 뒤에 무엇무엇의가 붙으면은 이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관형어는 관형사가 문장 성분의 위치로 쓰인 거예요. 혹은 체언 플러스 관형격조사가 문장 성분의 위치에서 쓰인 거예요. 그럼 결국 관형이니까 해주는 역할은 똑같을 겁니다. 얘는 뭐 해줄 거예요? 체언을 수식해 줄 거예요. 그 다음 부사격조사입니다. 부사격조사는 에서, 그리고 뭐와 과 뭐가 많은데요. 얘네는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은 다 외우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저도 안 외우고 다녀요. 왜?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가 아니면 뭐겠구나? 아, 다른 녀석들이 아니면, 다른 게 아니면 부사격조사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인생 편하게 삽시다. 그 다음 복격조사인데요. 복격조사는 앞에 나왔던 주격조사 2가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에요. 근데 그럼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이 녀석은 나타나는 환경이 달라요. 뒤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앞에는 이가는 복격조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나는 나는으로 시작하면 조금 어렵네. 오케이. 맨날 하는 걸로 합시다. 철수가 반장이 되었다. 자, 철수가 반장이 되었다. 가랑 이 둘 다 쓰여서 누가 주어지? 누가 주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서술어를 보면 되었다죠. 아,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녀석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보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럼 이때의 이는 뭐예요? 복격조사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핵심은 뭐다?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두 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되다 아니다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서술격 조사인데요. 얘네는 이다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밥이다. 밥은 우리가 명사예요. 밥은 명사인데 그럼 이 이다는 뭐죠? 당연히 조사가 되는 거예요. 왜? 체연 뒤에는 조사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은이 주어고 이 녀석은 서술어가 돼야 되는데, 서술어가 돼야 하는데 명사가 서술어를 해주기에는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붙여주고 있는 거야? 조사는 조사인데 무슨 격 조사? 서술격 조사를 붙여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서술격 조사가 아까 우리 가변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변어라고 하는 건 형태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러면 여기 있는 서술격 조사는 뭐가 가능하겠어요? 아, 형태가 변할 수 있다. 예, 서술격 조사는 형태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조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가 있다. 그리고 인용격조사는 있는데 굳이 아직은 배워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예요. 이 녀석은 체험만이 아니라 어미나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 알아두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더 공부하다가 찾아보셔도 늦지 않아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먼저 격조사와 달리 격에 상관없이 쓰여요. 즉 아무 곳에나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관형어 자리, 부사어 자리 이런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조사와 당연히 바꿔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배가 나왔다. 선생님이 배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두 개인데요. 되다 아니다도 아닌데요. 예, 이런 뒤에 있는 녀석들 우리가 서술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굳이 언급만 해두고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배가를 우리가 배는 만 도부터 마저까지 요만큼 이런 녀석들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배도 나왔다. 이러면
배 말고 다른 것도 나온 거고, 배만 나왔다는 거는, 배는 나왔지만 다른 것은 다 괜찮다는 거죠. 방금 뭐라 그랬어요? 배는 나왔지만 다른 것은 괜찮다. 선생님이 배마저 나왔습니다. 아니, 배까지 나왔습니다. 배부터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보조사에 따라서 의미가 다 어떻게 돼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의 의미는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문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사의 핵심은 뭐다?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류는 꼭 외워두도록 합시다. 은는, 만도, 부터, 마저까지, 요만큼. 네, 이건 지속적으로 보면서 외워주셔야겠어요. 그래야 격조사랑 헷갈리지 않습니다. 애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요 은는인데, 선생님 은는은 주어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격조사는 뭐로 정해져 있다? 이가, 깨서, 에서. 이가, 깨서, 에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접속조사입니다. 접속조사는 말 그대로 접속해 주는 조사예요. 두 단어를 이어주는 조사예요. 종류에는 와, 과, 하고, 이랑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야구와 축구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야구하고 축구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야구랑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야구와 축구라고 하는 두 단어를 이 와라고 하는 녀석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접속조사다. 그래서 조사에는 정리하면 뭐랑 뭐가 있다? 격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고 접속조사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종류, 이가, 깨서, 에서, 을, 의와 같은 것들은 따로 정리해서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 용언인데요. 용언은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얘는 정말 중요한 거는 용언의 활용 양상이에요. 활용 양상이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예요.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변화가 중요한 건데, 근데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동영상으로 용언의 활용 파트를 찍어 둘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구나 라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용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용언입니다. 쓸 용자를 쓰고 있는데 그냥 활용하는 언어입니다. 활용하는 말인데, 활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형태가 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형태가 변하는 것도 있는 건데,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불변어라고 한다고 했고, 형태가 변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가변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형태가 변하는 말입니다. 용어는 어간과 어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변하는 부분인데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용어는 보통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움직임은 동사에 해당하고 상태는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움직일 동자인데요,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필요하면 타동사인데요. 왜 자타 이렇게 쓰나요?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스스로도 완전한 동사죠. 그래서 자동사,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적어가 필요하면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타인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동사, 그래서 타동사인데요. 그때 누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예문만 봐도 꽃이 피다. 꽃이 피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누구예요? 자동사입니다. 네, 내가 밥을 먹다는 먹다라고 하는 행위의 대상이 필요해요. 즉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모양형의 얼굴 용자를 쓰는데,
한마디로 나의 모양과 나의 얼굴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성상 형용사, 지시 형용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형용사를 대하는 태도는 이런 것만 딱 하실 줄 알면 됩니다. 동사가 아닌 용언이다. 동사가 아닌 용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달리다, 이건 뭐예요? 동사예요. 우리가 달리는 거니까. 근데 예쁘다, 얘는 뭐예요? 우리가 뭐 예쁜 움직임을 뭔가 할 수 있나요? 이거 말하면서도 어떻게 돼? 예쁜 움직임이라 그러잖아. 뭔가 예쁘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동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된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치솟다. 치솟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자, 치솟는 움직임. 뭔가 치솟는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동사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치솟는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럼 치솟는 상태에 있는 거니까 얘는 형용사인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미로 접근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의미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현재형 시제와 결합하는 겁니다. 현재형 시제에는 뭐뭐는 그리고 뭐뭐 니은이 있는데, 여기에 니은, 는 이런 게 있죠. 이런 녀석들이 붙으면 이 동사가 현재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달리고 있는 중이 되는 거고, 그냥 먹는 게 그냥 먹다가 아니고 먹다라고 하는 현재형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형용사라고 하는 녀석은 그런 현재형이 안 되는 녀석이에요. 착하다예요. 원래는 착하다인데, 이 착하다에다가 현재형의 의미를 붙여봤더니 얘가 설명이 안 됩니다. 나는 착한다. 문법적으로 좀 오류가 있네요. 이런 녀석들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 얘는 문법적인 오류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문법적 오류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써야 된다? 착한다가 아니라 그냥 착하다라고 쓰게 되는 것이고, 예쁘다도 예쁜다가 아니라 그냥 예쁘다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솟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치솟다로 써야 되는 건지, 치솟는다가 말이 되는지만 따져보면 되는데, 치솟는다, 말이 됩니다. 치솟는 상태가 아니라 치솟고 있는 행위가 진행 중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전 이래도 조금 헷갈려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명령형과 청유형이 있는데요. 명령형은 뭐뭐 해라, 뭐뭐 라 이런 식이고, 청유형은 뭐뭐 자, 뭐뭐 하자 이런 식의 어미가 붙어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달리다 이거인데, 여기에 달리자 혹은 달리어라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달리는 행동을 강요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먹자, 이건 원래 먹다인데, 먹자, 먹어라. 자, 청형은 어떻게 돼요? 먹자, 달리자 이런 거는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함께 달리자, 함께 먹자. 근데 명령형은 야, 너만 달려, 너만 먹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뉘앙스로 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밥 먹어라 라고 할 때 엄마가 화를 내니까 약간 이건 명령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지금 나보고 밥 먹는 행동을 명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도 말했지만 행동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상태나 성질을 명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에는 명령, 청유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착하다
인데 우리가 착한 상태를 명령한다고 될 수가 있나요? 착한 성질을 우리가 명령한다고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청유한다고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예쁘다라고 하는 성질이나 상태가 명령이나 청유한다고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에는 현재형 시제나 명령형, 청유형 어미가 결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할 줄 알면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현재형. 두 번째, 명령형, 청유형. 요 두 가지를 기억한 다음에 요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뭘 나누면 돼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나누면 되는데 안 되면 누구다 그냥 안 되면 형용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간인데요. 어간은 용언이 우리가 어간 더하기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간이 맨 앞에 있고요. 어미는 뒤에 있습니다. 근데 어간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미가 그래서 변합니다. 왜요? 용어는 변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녀석이 변하지 않으면 적어도 하나는 변하는 녀석이 있어야 용언 전체를 변하는 말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간은 변하지 않고 어미의 앞에 붙고요. 그리고 용언의 가장 앞에 있는데 어미는 뒤에서 변하고요. 어간의 뒤에 붙고 있습니다. 그런 거의 종류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가 있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다 쪽에 보면은 먹다 이렇게 있어요. 앞에 있는 녀석이니까 얘가 어간이고 뒤에 있으니까 어미입니다. 그럼 얘만 변하면 되죠. 먹다, 먹고, 먹으니. 네, 이런 식으로 변화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었다. 이 녀석은 어떻게 쪼개면 될까요? 다죠? 왜? 기본형 먹다에 지금 언만 추가된 거니까요. 그럼 이 녀석은 어간인가요? 어미인가요? 자, 어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일단 그래서 이 녀석은 어간입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았고요. 맨 앞에 있는 녀석입니다. 얘 맨 뒤에 있고 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미예요. 그럼 이 녀석은 누군가요? 이 녀석은 어간이 아니라 어미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를 일단 붙여주는데 얘는 어말어미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단어의 끝에 있는 어미라서 어말어미인데 얘는 그런 어말어미의 앞에 쓰인 어미예요.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서 선어말어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의 종류에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미 이렇게 있고 어미 있는데 선어말어미 찾아보면 먹었다, 먹었고, 먹었으니 그리고 잤다, 잤고, 잤으니 여기엔 누구예요? 자다에서 변한 거 쌍시옷이죠. 네, 이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at이나 ot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모음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선어말어미의 종류에는 at, ot이는 또 들어가 있네요. get, 더 이렇게 있는데요. 먹었다, 빼앗았다, 빼앗다, 또 뭐 있을까요? 주무시다, 먹는다, 먹겠다, 먹더라. 예, 이런 식으로 어말어미 앞에 하나 끼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말어미인데요. 어말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예요. 단어. 그리고 이제 말자가 끝말자예요. 글씨가 너무 안 이쁘네. 끝말자입니다. 끝. 그래서 우리가 소설에 결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결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이기 때문에 어말어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어말어미에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용언의 활용 파트 혹은 문장의 짜임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볼게요. 네, 수식어인데요. 수식어는 말 그대로 수식해주는 말입니다. 수식해주는 말에는 관형사랑 부사가 있는데 자, 이 둘은 누구를 수식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해줘요. 다른 녀석은 수식하지 않고 체언만 수식하고 있어요.
요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문장에서 어떤 녀석이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으면 그건 누군 거예요? 관형사인 겁니다. 종류에는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옛 턴세 이게 성질이나 상태이기 때문에 성상관형사고 이것 그것 저것 이기 때문에 얘는 지시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그저는 지시관형사. 한, 두, 세,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얘는 수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수관형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느, 어느 이런 녀석까지 넣어놨는데 다른 집, 여느 집, 어느 집 이런 식으로 집이라고 하는 체언을 수식해줄 수 있는 그런 관형사죠. 물론 집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많은 명사, 많은 대명사, 많은 수사를 수식해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다른, 여느, 어느라고 하는 관형사들도 있다. 그래서 이 관형사 종류들은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부사인데요.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녀석입니다. 물론 주로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용언만 수식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용언만 수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용언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99%는 용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식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식하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같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같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해요. 자, 매우, 빨리, 달리다. 자, 빨리라고 하는 건 달리다를 수식하고 있죠? 얘는 용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매우 달리다? 이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빨리 달린 거야? 매우 빨리 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사가 같은 부사를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끔 명사를 수식해 주는 녀석들도 있어요. 바로 너, 오직 너 이런 관형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사들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둬야 되나요? 외워둬야 되나요? 아닙니다. 딱히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부사는 뭐다? 용언을 수식해주는데 이런 예외적인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학교 내신 공부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걸 언급하셨는지 안 언급하셨는지에 따라서 따로 정리해서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사에는 성분부사와 문장부사가 있는데 방금 말한 이런 명사 혹은 용언 같은 부사와 같은 애들을 우리가 문장에서 성분에 들어가는 녀석들입니다. 주어 이런 녀석들이 이제 주어가 되고 서술어가 되고 부사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끔 목적어도 됩니다. 명사니까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수식하는 부사라서 성분부사인데 버스가 갑자기 멈추네요. 멈추는 게 갑자기 멈췄습니다. 얘는 서술어고 용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인데요. 설마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 이 설마라고 하는 부사가 이 문장의 의미 전체를 수식하고 있어요. 추측의 의미를 갖게 해주죠. 그래서 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문장부사고요. 나는 아프다. 그러나 학원에 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나를 보면 뭔가 세모를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근데 우리 한국어에는 접속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접속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대신 무슨 말이 있냐? 접속 부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접속사라고 하면은 우리 품사는 사로 끝나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하는 품사를 하나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접속사라고 하는 품사를 따로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품사가 10개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품사는 9개고 우리 품사는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그리고 독립언 이 5가지에 있는 체언 중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용언 중에서 동사, 형용사, 관계언 중에서 조사, 수식언 중에서 관형사, 부사 그리고 독립언 중에서 감탄사 이렇게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는 한국어 품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속 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그러나 같은 녀석이 뭐예요? 나는 아프다. 그러나 학원에 왔다. 나는 아프다와 학원에 왔다라고 하는 문장을 이어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 부사이면서 문장 부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수식어에는 누가 있다?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관형사는 누구를 수식한다? 체언을 수식하는 녀석이고 부사는 누구를 수식한다? 용언을 수식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어입니다. 독립어는 다른 성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즉 홀로 쓰인다는 말이에요. 이런 녀석에 감탄사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감탄사 아, 오, 와 이런 애들 있죠. 이렇게만 말할 수 있나요? 네, 되죠. 야구공이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맞았어.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으악! 요 한마디로 나올 수 있죠. 내가 여기다가 갑자기 으악이라고 안 나오고 야구공에 맞아서 아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신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녀석이에요. 으악! 이라고 하는 게 야구공에 맞아서 아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만 보고도 우리가 의미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으악과 같은 녀석들은 홀로 쓸 수 있는 말 독립언이라고 부르고, 이런 독립언에는 누구만 있다? 감탄사 하나만 있다. 그래서 와 드디어 비가 온다. 그리고 아이고 여보세요? 예 아니요 이런 애들이 전부 뭐가 된다? 감탄사가 된다. 감탄사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짚고 넘어갈 건데 감탄사를 우리가 꼭 긍정의 의미로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감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게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도 감탄할 수가 있죠. 누가 다쳤어요. 헉 어떡해 이럴 수가 있어요. 헉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감탄사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맥락에서 우와 와 헉 이게 다 뭐예요? 선물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헉 둘 다 헉인데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됐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해야겠다? 감탄사는 맥락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바뀐다. 네, 요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처음부터 쭉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단어의 분류에는 품사론, 품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품사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같은 것들끼리 분류한 것이고 어휘와는 다른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 품사에는 9가지가 있다고 했고 형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불변어, 가변어, 그리고 가변어에는 용언과 서술격조사 이다가 있다고 했고 기능에 따라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 있고 의미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눈다. 체언은 몸체자를 쓰는 말이고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사와 결합해서 쓰이고요. 그리고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변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형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언 더하기 조사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 녀석들이고 그런 체언의 종류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습니다. 명사는 추상명사, 구체명사, 자립명사, 의존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가 있고 그리고 대명사에는 인칭대명사, 처소, 미지칭, 부정칭이 있는데 인칭대명사 정도만 기억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사는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양이나 사물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관계언이고 관계언은 조사가 하나 있는데 조사는 반드시 체언과 결합해서 쓰인다. 불변어이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지 않고요. 종류에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다. 그래서 철수가 친구의 밥을 먹었다에 가
의, 을이 체온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저 녀석들은 조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조사에는 격조사가 있는데 격조사는 문장에서의 자격을 결정해주는 조사예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역격조사, 부사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와 같은 문장 성분을 결정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하고요.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입니다. 격조사와 달리 격에 상관없이 쓰이고 격조사와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은, 는, 만, 도, 부터, 마저까지, 요, 만큼. 선생님이 배만 나왔다, 배도 나왔다, 배는 나왔다, 배까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문장 성분과는 관계없이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다. 그래서 보조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은는 주격조사 아니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접속조사는 단어를 이어주는 건데 와, 과 하고 이랑 우리는 야구와 축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랑 축구를 좋아합니다. 야구하고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조사를 접속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언이었는데요. 용언은 형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변어에 들어갑니다. 어간과 어미 구조로 되어 있고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종류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는 움직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자동사, 필요한 동사는 타동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용언으로 기억을 하자고 했고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현재형이 결합할 수 있는지 명령형이 결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라고 나눈다고 했고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어간입니다. 어간은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용언의 가장 앞에 있고 어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꼬리 밑자를 써서 용언의 가장 뒤에 붙어 있어요. 뒤에 붙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변할 수가 있고 먹다, 먹고, 먹으니 이런 식으로 다, 고, 은이로 어미가 바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어말어미는 맨 끝에 있는 어미입니다. 단어의 끝에 있는 어미고 선어말어미는 그런 어말어미의 앞에 오는 녀석들이에요. 종류에는 뭐가 있었다? 앗, 엇, 시, 는, 겟, 더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어말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사어미가 있는데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식어입니다.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라고 했고요.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부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예외로 처리하고 기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로 예외로 처리할게요. 근데 그 다음 성분부사, 문장부사가 있었는데 같은 성분을 수식하는지 문장을 수식하는지에 따라서 나눈 거였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없고 접속부사가 있다 이런 말까지 했었고요. 독립어는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있다? 감탄사 하나만 있다. 와, 아이고, 여보세요, 예, 아니요 이런 애들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상황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공이 맞았을 때 으악! 이라고 하는 말은 홀로 쓸 수 있으니까 독립어인데 얘를 우리가 야구공이 맞아서 아프다 라고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게 감탄사 의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성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 즉 홀로 쓰일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우리가 품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품사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